안녕하십니까, 베이스의 박영렬입니다. 오늘은 슬랩 베이스에 대해서 한번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랩 베이스를 강의하기에 앞서 중요한 것은 베이스라는 악기는 리듬 악기라는 것입니다. 리듬 악기이기 때문에 리듬이 정확하게 맞게 쳐야 된다는 것을 꼭 유념해 주시기 원합니다. 화려하게 치고 있어 보이게 치기 위해서 좀 너무나 오버한다면 베이스가 리듬 악기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냥 솔로잉 악기로서만 역할을 할 뿐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베이스는 리듬 악기입니다. 슬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썸과 플럭에 있어서 밸런스입니다. 썸, 플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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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 플럭. 썸과 플럭의 밸런스가 일정해야 되는데 보통 슬랩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밸런스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둥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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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썸은 약하게 또 플럭은 크게 이렇게 베이스를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슬랩 베이스는 그거와 상관없이 썸과 플럭을 일정하게 쳐야 되는 게 관건이고요. 또 더 나아가 실제적으로 그 발라드의 곡에서 슬랩을 넣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핑크하다 이렇게 하던데 그냥 지금 봤을 때는 핑거하고 슬랩하고 볼륨 차이가 확연히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연주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도 놀래고 다른 뮤지션도 놀랍니다. 지금 그냥 막 쳤는데요. 그렇게 치지 마시고 항상 일정하게 베이스가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리듬에 이 연습을 해야 돼요. 자, 엄지 썸을 연습을 할 때 중요한 거는 문고리를 이렇게 오른손에서 왼손 이렇게 흔든다는 거, 손목으로 힘으로 치는 거지 내가 팔과 어깨로 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장시간 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정확하게 일정하게 치는 것 자체도 힘듭니다. 베이스를 잘 친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안정적이고 일정하게 리듬이 흐트러지지 않는 그렇게 치는 게 베이스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엄지 이해되셨죠? 저는 이렇게 연습합니다. 보통 4비트 연습을 제일 중요합니다.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이게 4비트고요. 8비트는 1 and 2 and 3 and 4 2 and 3 and 4 and 16비트는 1 and 2 and 3 and 4 and 1 and 3 and 4 and 1 and 2 and 3 and 4 and 3 and 4 이런 연습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슬랩은 이렇게 16비트로 쳤을 때는 좀 액센트의 변화를 줘서 연습을 혼자 할 때는 해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연습을 하면 자, 검지는 세 줄을 뮤트한다 그러죠.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아예 떼어버리면 개방도 나겠죠. 살짝 대면 소리가 안 납니다. 그러죠? 엄지로만 1, 2, and 2, 2, 줄을 두 가지예요. 줄을 때리는 경우가 있고 줄을 가볍게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개들에서 줄을 칠 때도 있고 그냥 대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우리 우선 때리지 말고 대는 연습을 할게요. 소리가 일정하게 나야 되고 또 중요한 건 슬랩에 있어서는
음표가 정말 맛있게 표현이 되려면 쉼표, 그러니까 음표의 길이와 쉼표의 길이를 정확하게 지켜주는 게 중요해요. 1 and 2 and 3 and 4 and 1 and 2 and로 8비트로 세도 되지만 1이 and 2이 and 3이 and 4이 and 1이 and 2이 and 3이 and 4이 and 1이 and 2이 and 3이 and 4이 and 이런 식으로 엄지를 보면 여기 첫 번째 마디 여기 보면 여기 뼈가 있어요. 이쪽 주위로 치면 이런 소리가 명확하게 나요. 딴 데 치면 소리가 둔탁하게 납니다. 하지만 여기 뼈 마디 굽어진 데 뼈 있잖아요. 여기 치면 이런 소리가 납니다. 이 느낌이 어떻게 보면 슬랩 칠 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연습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런 연습을 하는 걸. 예전에 베이스를 처음에 배울 때 어떤 분 그러더라고. 이거 슬랩을 해서 그 바카스 병을 이렇게 쳐서 깨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시도해봤는데 절대 깨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서 엄지가 무리 간 적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여유 있게 뭐든지 급할수록 돌아가란 말 있잖아요. 연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천천히. 그리고 가장 연습할 때 이러잖아요. 쿵, 팝. 중요한 거는 4번 줄팅이고 플럭을 2번 줄 합니다. 또 3번 줄하고 1번 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옥타브라고 하잖아요. 슬랩은 옥타브로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습할 때 썸, 플럭, 썸, 플럭, 썸, 플럭, 썸, 플럭, 썸, 플럭, 썸, 플럭, 썸, 플럭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면 되게 좋습니다. 왜냐면 보세요. 음이 레가토로 음이 끊기지 않게끔 슬랩을 연습하는 게 되게 도움이 돼요. 안 그러면 음악에 있어서 슬랩할 때 음이 너무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사운드가 차지 않고 텅 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는 가장 기본적으로 밑에도요. 그래서 10프렛까지 해서 더 내려가고 이 연습을 많이 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쿵, 팝, 쿵, 팝 1, 2, 3, 4 자, 리듬의 생각을 해볼게요. 자, 보세요. 쿵, 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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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팝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1, 2, 3, 4 1, 2, 3, 1, 2, 3, 4 1, 2, 3, 1, 2, 3, 4 1, 2, 3 이게 가장 기본 연습이고요. 좀 더 뭔가 주고 싶으면 2, 3, 4 1, 2, 3 and 4 1, 2, 3 and 4 1, 3 and 4 2, 3 and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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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 and 4 쿵, 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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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팝. 자, 이게 썸하고 플럭을 하다 보면 이 플럭이 되게 힘들거든요. 그 힘드시면 엄지로 하면 돼요. 쿵, 팝, 쿵, 팝, 쿵, 팝,
엄지로만 하는 이유가 엄지가 내가 원하는 줄을 자유롭게 잘 튕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아니 슬랩을 잘하고 싶다는데 왜 이걸 하지? 라고 이야기하신 분도 계십니다. 슬랩을 잘한다는 것은 테크닉을 뭐 이런 거랑 뭐 예를 들어 뭔가를 막 쪼개고 나누고 이런 테크닉보다는 중요한 거는 엄지 썸 플러 썸 플러 썸 플러 기본적으로 리듬을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볼륨과 또 어택으로 썸 플렉을 칠 수 있어야 되지만 그 다음 것들을 더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슬랩 같은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두 마디 패턴이 되게 많아요. 슬랩이 질문과 답처럼 두 마디 패턴이 되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보면 이게 하나가 질문이라면 두 번째는 다 중요한 거는 한 옥타브 아래로 치냐 위로 치냐에 따라서 이게 두 마디 패턴이 되어버리잖아요. 리듬이 그래서 이게 슬랩은 두 마디 패턴의 프레이즈가 되게 많은데 뭐 대표적으로 마크스 밀러 음악을 들어보면 많은 곡에서 대부분 곡에서 이런 두 마디 패턴으로 리프라고 하게 되고 프레이징을 만들기도 해요. 근데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느끼기에는 질문과 답처럼 느껴져요. 질문을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질문과 답으로서 뭔가가 화답하듯이 두 마디 패턴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 쉬운 걸로만 하니까 왜 쉬운 것만 하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모든 어떻게 보면 슬랩이나 뭐 베이스 라인도 마찬가지겠지만 단어들을 많이 강의를 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나 아니면 레슨 비디오나 레슨 책에서 보면 어떤 리듬 패턴들에 있어서 단어들을 롤이라고 생각해요. 뭐 두 마디 패턴, 네 마디 패턴에 리듬들을 굉장히 강의를 많이 해놓은 책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아이가 말을 배울 때 처음부터 문장을 만들어 잘 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처음에는 엄마, 아빠라는 단어를 배우게 되고 또 엄마, 아빠, 맘마 또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배고파요. 아니면 어떤 게 먹고 싶어요. 어떤 게 하고 싶어요. 아니면 화장실 가고 싶어요. 점점 단어로 시작해서 이게 문장화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음악도 마찬가지고 슬랩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 단어예요. 하나의 단어, 좋은 단어, 올바른 단어, 좋은 단어들을 내가 얼마만큼 많이 갖고 있냐에 따라서 뭔가를 설명할 때 더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겠죠. 이게 예를 들어 시계라고 아니면 이게 베이스 기타예요. 이거는 엘도의 로즈우드의 이게 69에서 70년대 70 모델인데 그 악기가 어떻게 뭘로 이루어졌고 줄이 뭐고 이런 설명을 했을 때 처음 했을 때 못 알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정보와 또 이런 단어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이게 헤드머신이라 할 수 있고 뭐 너트이고 브릿지고 뭐 이런 프론트 픽업, 리어 픽업 막 이렇게 설명 여러 가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전문적인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했을 때 이게 베이스 기타라는 것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이거 그냥 베이스 기타예요. 이렇게 그냥 툭 던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내가 정확한 정보를 알고 또 정확한 해설을 알고 리듬을 알고 프레이징을 알면 결국 단어를 알면 그 단어를 조합해서 이게 펜더라는 브랜드의 69, 70년도의 재즈 베이스입니다. 썬버스트의 로즈우드
렉으로 만들어진 악기입니다라고 문장을 만들어서 설명할 수 있거든요. 슬랩도 마찬가지 같아요. 모든 음악이 마찬가지인데 연주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단어. 근데 이게 단어가 복잡한 단어가 아니라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리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해야 돼요. 엄마, 아빠 그러면 엄마가 쳐다보고 아빠가 쳐다보듯이 슬랩에 있어서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줄과 원하는 리듬으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그 단어들을 문장으로 만드는 거겠죠. 근데 단어들을 문장으로 만들 때 어떻게 만들지라는 물음표가 늘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음악을 오랫동안 해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저도 좀 더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있어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면 좋겠지만 뒤늦게 아는 거죠. 좋은 선생님이 그때는 야, 음악 많이 카피해봐. 저도 제 선생님 중에 외국 교수님이 있었는데 베이스에 대해서 물음표가 있었을 때 그 교수님 찾아가면 항상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누구 음반에 어떤 곡을 들어봐. 또 누구 음반에 어떤 곡을 들어봐.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했거든요.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가 몰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2번, 3번, 4번 질문하러 갈 때마다 그렇게 대답할 때 나중에는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직접 보여주고 설명해주면 될 걸 왜 누구 음반에 어떤 곡을 들어봐, 누구 음반에 어떤 곡을 들어봐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그래서 어느 날은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왜 그렇게 설명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음악 안에 물음표는 음악 안에 느낌표가 있대요. 그러니까 음악 안에 궁금증이 있으면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음악 안에서 찾아라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서점만 가면 정말 많은 교재들이, 책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뭘 설명하기 위해서 만드는 책인지 몰라요. 단어들은 너무 많이 알고 방법들은, 테크닉들은 너무 많이 아는데 결국 음악을 만드는 건 나거든요. 근데 그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리듬과 그 테크닉과 그 플레이로 이미 우리의 선배들이나 또 우리의 선생님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카피해보고 따라해보면서 좋은 문장과 나쁜 문장을 구분하기도 해야 되고 구별하기도 해야 되고, 또 나만의 또 내가 좋아하는 뮤지션의 플레이를 카피해보면서 또 나만 그 사람의 영향을 또 내가 받기도 해요. 테크닉적으로 또 음악적인 그루브로 다양하게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 다양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베이스를 잘 치기 위한 것은 저도 처음에 마커스 밀러 음반을 처음에 들었을 때 망치로 머리를 뻥 맞은 것 같았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그런 음악을 한 번도 안 들어봤거든요. 근데 그때 그 마커스 밀러를 소개시켜 준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베이스 주자가 아니었어요. 베이스 선생님이 아니라 노래하고 기타 하는 형이 또 마커스 밀러 알아? 라고 물어봐서 아니 모르는데요. 그랬을 때 그러면 어느 음반을 사서 한번 들어봐 라고 해서 사서, 저희 때는 CD도 아니고 테이프 세대였어요. 테이프를 딱 사서 듣는데 그 테이프가 늘어나서 CD를 사고, 너무 좋아서 CD가 튈 때까지 듣고 또 사고, 내 주위에 소개하다 보니까 빌려줬더니 가져가서 안 줘서 또 사고, 똑같은 CD를 3장 4장 이상 사고 그 하나의 음반을 1년 이상을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근데 그때는 펜더라는 브랜드의 소리도, 톤도, 소리도 몰랐고 그냥 우와 했는데 1년 이상 그 하는 음반을 들으니까 처음에는 베이스가 들리고요. 우와, 베이스 너무 좋다. 그런데 계속 듣다 보니까 드럼이 들리기 시작하고 기타가 들리고 또 관악기가 들리더라고요. 똑같은 음반을 그래서 1년 이상 들었는데 들을 때마다 어느 순간부터 새롭게 들리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안 들리던 음들이 들리고 안 들리던 악기들 소리가 들리고, 처음에는 베이스만 듣게 됐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음악을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베이스가 음악 안에서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는지, 또 음악 안에서 베이스가 이렇게 했을 때 드럼이 어떻게 하고, 건반이 어떻게 하고, 기타가 어떻게 하고, 또 보컬이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듣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분석하게 되고, 또 거기 안에서 내 역할, 또 다른 악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른 악기가 어떻게 변하는 것도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베이스가 중요하기도 하구나. 그리고 베이스가 막 너무나 화려하고 지저분해지니까 다른 악기들 똑같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속담 있잖아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베이스가 처음부터 플레이를 할 때 너무 많은 걸 화려하게 보이잖아요. 정작 베이스에게 너 솔로 해봐 타임을 줬을 때 내가 화려하게 했던 그 이상의 플레이를 칠 수 없기 때문에 감동을 줄 수 없더라고요. 때로는 기다려야 되는 것 같아요. 가장 단순하고 베이스답게 기본적인 베이직 쪽으로 플레이를 하고 그러고 나서 베이스야 너 한번 너의 이 곡에 대해서 너의 솔로를 보여줘 했을 때 그때 하면 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효과가 더 좋더라고요. 여러분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가장 기본적인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초창기 영상 찍을 때는 앰프를 켰는데요. 슬랩 할 때는 실은 저는 앰프 안 켜고 연습하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오버되지 않고 일정하게 할 수 있고 또 액티브 악기보다는 패시브 악기로 연습하는 게 훨씬 내가 내 플레이와 내 소리를 더 알아가고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연습은 저도 메트로놈 틀어놓고 계속 하거든요. 전에 그 KT 아토리라고 해서 재즈 콩쿠르 있었는데 1회 때 그때 영상을 탔는데 그때 기념 음반 녹음하려고 스튜디오 갔는데 거기에 엔지니어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장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연주자가 중요하고 또 연주자에서 톤, 사운드 되게 중요한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굿 타이밍이 굿 사운드라 그랬어요. 좋은 타이밍과 좋은 그루브가 좋은 사운드를 낸다. 그 전까지는 그런 생각 별로 안 해봤고 그냥 메트로놈만 맞추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메트로놈 정확한 타이밍을 치고 다른 악기들과 맞춰보니까 정말 좋은 음악이 되고 좋은 사운드가 되고 또 베이스의 역할이 뭔지 좀 더 알게 되겠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음악을 하고 베이스를 하고 또 어떤 악기를 할지는 알지 못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음악의 3요소를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리듬, 멜로디, 화음 또는 화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 개 중에 이걸 삼각형 피라미드라고 생각해요. 리듬 악기, 화성 악기, 멜로디 악기. 베이스는 리듬 악기이기 때문에 리듬이 얼마만큼 더 정확하게 안정적으로 치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저는 리듬에 있어서 4분음표, 4비트 리듬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4비트 안에서 8비트가 있고 16비트가 있고 12비트가 있습니다. 이 4분음표 안에서 내가 다양하게 리듬의 변화를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4분음표가 일정하게 내 몸에서 흘러가야 되겠지만 내 음악에도 흘러가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싱코페이션이 들어가든가 아니면 리듬의 변화를 주면 거기서 다양한 리듬의 음악이 나와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4비트, 4비트의 리듬이 일정하게 흘러가게끔 내가 몸을 그루브를 타고 리듬을 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구난방으로 설명을 너무 많이 들었지만 슬랩에 대한 이야기하다가 좀 엉뚱하게 새고 들어오긴 했지만 앞으로 강의하면서도 뭐가 더 중요한지 우선순위 해야 되는지 좀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오늘은 중요한 거는 슬랩에 있어서 썸이 일정하게 쳐야 되는 거. 그리고 앰프가 아닌 그냥 생톤으로 연습하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그래야지만 소리를 낼 수 있어요. 자, 오늘도 즐겁게 또 재미있게 행복한 하루 보내길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또 찾아와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